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치킨 사업가 임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요, 유스킨의 비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유스킨을 떠나서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좀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PPT를 제일 처음으로 띄운 이유는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는요, 워낙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마주치면요, 그때 안부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사실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광주에서도 또 몇몇 명의 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저희를 또 되게 씁쓸하고 안타깝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코로나라는 걸 약간 언급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또 우리가 모두가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될 문제 아젠다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사실 2020년 지금이 7월 월인데요. 2020년 1월 월에 새해가 밝았다고 막 축가를 하고 초를 막 불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둘 중에서 그 누구도 지금 이 7월 월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거라고 아니면 예측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한번 잠시 일어났다가 흘러가는 그런 빅 이벤트와는 다르게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미래학자들과 언론, 정보들, 그다음에 뭐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의식과 정신 그리고 삶의 패턴, 모든 직업의 어떤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처음에 딱 발발하고 났을 때 뭐 한두 달이면 괜찮겠지. 왜냐면 메르스나 사스처럼요. '좀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쪼끔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많이 힘들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노동자나 근로자분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휴직이 들어간다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여기서요.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이고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하고 나서는 막 너도 나도 없이 라면을 사 챙기고 또 막 마스크 끼고 다니고 했다가 사실 쪼끔 괜찮아지는가 싶으니까 쪼끔 다시 안일해지면서 다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또 그전의 삶으로 '괜찮겠지.'라고 돌아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처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셔서 제가 짧게나마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좀 잘 살고 싶었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되게 잘 들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넌 잘 살 수 있어."라는 부모님의 말만 듣고 저는 열심히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권의 여자가 입사를 하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다라는 주위의 시선과 그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권을 되게 많이 준비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4 학년 졸업하기 전에 부산 모 은행에 입행을 했어요. 입행을 했지만 하고 나서 정말 제가 그리던 삶과는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음. 사진이 보이죠? 그때 당시 제가 카드 사업부에 있었었거든요. 어 이유인즉슨요. 제가 원했던 삶은요. 그냥 은행원이 되어서
은행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인이면 나름 카드도 빡빡 긁고 이때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용돈도 팍팍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뭐 사고 싶은 거도 마음껏 사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왜냐면 이때까지 공부한도 바빴으니까 그렇게 즐기는 인생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 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학창 시절 때 제가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라면 그 도착 지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과감하게 퇴사 결정을 하고요. 그 수많은 금융 자격증을 발판 삼아서 보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때 제가 그 은행을 관두고 보험사에 갔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입사 10개월 만에 최연소로 부지점장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게 되고요. 그러면서 억대 연봉을 3년간 제가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유스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24살 때 제가 은행 들어가려고 막 공부했던 그 시절에 지금 이 비즈니스를 알았더라면, 누가 나한테 이걸 좀 설명해 줬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은행에서의 경험 덕분에 아, 사람은 뭐든지 귀를 열고 배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보험사에서 어린 나이에 돈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돈만 많이 벌었던 그 3년 덕분에 돈이 주는, 자본주의에서 주는 힘의 그 중요성과 무서움 또한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돈이 또 다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저한테는 또 지금 생각해보면 값진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 20대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푼돈을 좀 벌었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제 말이 아닌 그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말을 빌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유튜브 강의에 올리셨던 이 강의는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이게 몇백만 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이제 편찬하셨어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속을 받거나, 하나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나머지 하나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였어요. 돈도 같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고 음식도 일정히 먹어야 죽지 않는 것처럼 돈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밑에 보시면 장사나 또는 제가 했던 보험 영업이죠. 한 번 한 몇천만 원 벌고 이렇게 푼돈 벌는 사람 말고 꾸준히 수십만씩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는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복리죠. 레버러지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이죠.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되게 뼈 때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 책에서도 본 것처럼 그 당시 저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장사나 영업 또는 월급 받아 부자 되는 사람 한 명 없어서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돈을 벌 때는 때철 장사나 영업처럼 한 방이 아닌 일정하게 벌어야 하며 반드시 그 속에는 레버러지가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살아남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 달 베스트 도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누구보다 내 삶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사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저는 내 인생보다 소중한 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 인생인데요.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꾸려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은 얼마큼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사실 저도 여유가 없어서 시험에 앞두고 취업이 바빠서 삶에 좀 보탬이 되고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진지한 고민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의 내 삶에 고민을 했을 때 이대로 만약에 괜찮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으실까요? 사실 제가 그 보험회사에 있을 때요.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떻게 화창한 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언젠가는 비 내릴 때 든든한 우산이 되어 드릴게요. 보장자 사들 마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제가 보험회사에 있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제 인생에 비가 내렸을 때 든든한 플랜 B를 저는 제대로 마련하거나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유스캔을 한다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정된 직장, 그 좋은 직장을 나와서 그런 일 하세요? 라고. 사실 그런 일 하세요라고 묻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 이 비전과 가치를 많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제가 제가 은행이라는 그 지점 안에 갇혀서 은행에서 주는 그 월급 안에 내 삶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20-30년 보내기에는 나의 젊은 나의 날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20-30년을 보내고 나서 은행에서는 나를 나가라고 할 텐데 또는 은행이 조금 힘들거나 사실 시티은행이 전부 지점이 폐쇄됐죠. 은행이 조금 힘들거나 이런 사태가 생겨버리면 저보고 휴직하라거나 나가라고 할 텐데 과연 나의 생계가 내 목숨이 내 밥줄이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게 그게 안정된 걸까요? 전 진짜 안정된 게 무엇인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이 스킨에서 들어오는 돈이 단돈 2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제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전 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일을 하거든요.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야 된다면 진짜 안정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까 뭐 사업이라는 게 잠시 나왔는데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음소거 돼 있으시니까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권현미 사장님. 만화방입니다. 권영 사장님 사회적 표정이 뭐지라는 표정인데 모르시겠죠? 만화방. 예전에는요, 만화책을 이렇게 봤던 만화방이 대성을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요, 제 친구가 만화방 한번 차려서 돈 벌어보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얘기를,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쭤볼게요. 네. 당연히 말리겠죠. 왜냐면 지금은 5G 시대니까요. 네, 맞아요. 우린 이제로 폰으로 웹툰을 보고요. 모든 정보는 유튜브에서 찾고 있고 언젠가부터는 나도 모르게 신문이나 TV조차 찾아보지 않으니까요. 맞나요? 사실 이게 그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은행, 취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업을 제외하고요. 돈을 버는 방법은 많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장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잘 살아요. 우리 부모님 장사해서 지금 건물 한 개 있는데요. 그래서 난 장사하려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려고요. 라고 되게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돈을 벌었고 한 번 더 5G 세대를 지금 겪지 않잖아요. 그들도 아는 걸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나 땐 이렇게 벌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서 돈 모으면 잘 될 거야.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부모님이 그렇게 돈 번 걸 보고 그걸 보고 믿는 게 쉬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수많은 부동산, 자영업. 사실 그 당시 시대에는요. 그 산업화 사회로 7, 80년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그 부동산이 붐이 불고 너도 나도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뭐 집 짓고 그 당시 장사를 했고 그때 카드가 있었을까요? 인터넷이 있었을까요? 세금제는요? 충분히 이자율이 10%를 넘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도 장사도 그 세금 문제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아둥바둥 모아서 잭팟이 터지고 건물을 사서 그나마 노후를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요. 만약에요. 그 이전 세대에 똑같이요. 이전 세대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을까요? 네. 사실 저희 고모부가요. 지금 800억대 자수성가한 그 철강회사 대표 CEO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촌 동생 말을 빌미하면요. 우리 고모부도 그 친할아버지가 그 농사라고 땅을 몇만 평 주셨대요. 그렇게 돈 버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고모부가 그 말을 믿고 농사하셨으면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농사를 하겠다고 했더라면.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이벤트들 이런 사건들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좀 없고요. 당장 내가 제 밥그릇,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책이나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를 조금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많은 곳에서는요. 이런 또 다른 지금 시대의 변화를 많이 예견하고 있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첫 번째가 한 4년 전쯤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불거졌던 내용이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요. 이미 소비의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이런 1인 미디어가 세포 마켓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통의 엄청난 변화를 책에서 실었고 이건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라고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최재봉 교수님이 지었던 책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은 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죠. 그래서 한국시티은행이 옆에 보시면 90개 지점을 폐쇄했고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고 종이신문도 보지 않으면서 입금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일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진 걸까? 이것은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예견해야 될 것인가? 찾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 날짜 보이시죠? 2020년 2월 13일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정보와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막 펴요. 하지만 폐 안 걸리기 직전까지는 담배 잘 못 끊죠. 너무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요? 아무튼 그런 뭔가의 시대의 변화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이미 백화점 마트 200개 문 닫는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 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무엇을 샀다라면 무엇을 통해서 샀어요? 저 최근에 그 로켓컬리 맞나요? 그 푸드컬리예요. 그 뭐 신규 가입하면 100원에 싸게 준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방울토마토 샀거든요. 그거랑 쿠팡 이렇게 시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라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대가 계속해서 변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 4차 산업혁명, 뭐 AI 시대, 뭐 유통의 급격한 변화, 여러 가지를 엎어서 하나 더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대, 이제는 언택트 시대까지 도래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가요, 여러분? 언컨택트라는 말은 세상에 없던 얘기였었어요. 사실 우리 할아버님, 외할아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줌으로요. 지금 부산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몰랐었을 거예요. 그죠? 신조어예요. 언컨택트라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걸 조금 기피하는 거죠. 꺼려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나가야 할 세상에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 한들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넘겨도 과연 괜찮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수천 가지가 넘지만 지금 제가 부여받은 이 30분만으로는요. 모든 걸 설명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이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관련된 것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린 거니 여러분들도 뭔가에 조금 생각이 든다라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과 조금 더 깊은 대화 그리고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꼭 알아보실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공유가 잠시 중지됐었는데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이제 저희는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똑똑한 종이 또 아니다. 뭐냐면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처럼 장사나 부동산으로 벌어서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은 5G, 언컨택트 시대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또 수도 없는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아마 일어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변화해 나가는 종이 아마 살아남겠죠. 저희는 수도 없는 많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로 가는 선택,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한 선택,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선택,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래 살죠. 그래서 진짜 100년을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건데요. 제가 거의 이제 끝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은행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영업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뉴스킨 안에서 저만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결국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저같이 백 없고 자본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배워서 제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그 수많은 인생에 든든하게 나만의 자산을 가지면서 제가 성공한 VIP의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른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 PPT한테 좀 빠졌네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업 자체는 유통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라는 거래요. 소비라는 걸. 우리는 방금 또 이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핸드폰 요금을 소비를 할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옷을 이 가게 때문에 산다고 소비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 노트북도 다 소비를 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는 건데 이때까지 소비라는 것은 돈을 쓰는 거죠.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일까요? 돈을 쓰는 사람일까요?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소비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나는 돈을 쓰기만 하겠죠. 그런데 이전의 세상은요,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 즉 어떠한 유통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들은 어떠한 기득권자들만 가질 수 있는 점유율이었어요. 어떠한 장사하시는 분들, 마트 하시는 분들, 어떠한 대기업에서, 그렇죠. 근데 요새는 아까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1인 공구 마켓, SNS 시대, 유튜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무자본으로 그들의 컨텐츠를 팔아서 그들의 컨텐츠를 다시 한번 팔아서 소비가 아니라 팔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비라는 걸 하는데요. 소비만 과연 할 것인가? 그 소비를 다시 우리가 팔아서
뭔가 추가 소득,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비즈니스의 핵심 구조예요. 제가 이 PPT가 사실 한 장이 조금 잘려서 그냥 말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은 보상 파트라든지 더 자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구조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세상 살면서 진짜 예기치 못한 일, 그리고 비 오는 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화창할 것만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이 일이 만약에 만족되지 않는다라면, 또는 앞에 나의 미래가 100%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멋진 대안이 되어줄 플랜 B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여러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부족했지만 제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